범이란의 인사이드 아웃 아름아름 스몰캡, 스몰캡을 잘 아는 리서치 아름의 우휘랑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분석 어떤 종목들일지 주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죠. 인바디 3개월 뒤 몸무게 알려주는 LB 트레이너가 온다. 네, 이 제목 보고 저 정말 놀랐습니다. 네, 3개월 뒤에 제 몸무게를 알 수 있다고요? 너무 궁금한데요. 우선 인바디 하면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기업이세요. 네, 맞습니다. AI 기술로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또 인바디와 연관되어 있는 비즈니스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선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지난 AI 특집을 통해서 설명드린 이제 오픈AI의 기업 기능 도입 예정을 통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AI가 온다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유망 산업을 이제 AICC, 즉 AI 콜센터, 그리고 사이버 보안, 메모리 이렇게 세 가지 섹터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바디 설명드리고 말씀을 다시 드릴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번 비즈니스 이슈를 살펴보면 이번에는 산업을 넘어서 실제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이는 기업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체성분 분석 글로벌 점유율 1위 기업으로 1,800만 명을 이제 고객을 확보했고 1억 개 이상의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제 해당 빅데이터를 통해서 올 7월 국내 최초 구독형 AI 체성분 솔루션인 LB 트레이너를 출시할 예정이고 고객의 사용 기억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으로 주목을 당부드립니다. 네, 이 인바디 체성분 분석하는 그 솔루션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이제는 워낙 친숙한데 이 기업이 어느덧 글로벌 1위 기업으로 도약한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요 제품과 예상 매출 비중 확인해 볼게요. 어떻습니까? 네, 먼저 이제 동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1996년 설립된 전자의료기기 기업으로 2000년에 코스닥 상장했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이제 5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단백질, 무기질, 지방, 수분을 정량적으로 측정해서 신체의 균형 상태를 진단하는 체성분 분석기, 두 번째로는 혈압을 측정하는 자동 혈압계, 세 번째로는 가정에서 체성분을 쉽게 측정해서 신체의 균형 상태를 진단하는 컨슈머, 네 번째로는 신장 및 체중을 측정하는 신장계, 다섯 번째는 인바디 결과를 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용 소프트웨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 같은 경우는 주요 이제 피트니스 센터, 병원, 이제 보건소, 공공기관 등이고요. 24년 올해 매출액은 체성분 분석기 68%, 컨슈머 5%, 자동 혈압계 10%, 신장계 약 2%, 소프트웨어 6%, 기타 8.5%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네. 아마 연구원님도 인바디 하실 것 같아요. 네, 운동하러 가셨다가. 네, 저는 운동을 요새 좀 못해가지고, 네. 좀 신생아 이제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열심히 애 보느라 운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날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매주 이제 한 번씩 운동하러 가서 꼭 재보곤 하고. 맞습니다. 요즘 집에서는 매일 재지만 인바디를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이 없어요. 2번 가고 싶은데 한 번 정도밖에 못 가고 있고 매일 재고 있는데요. 그게 관리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내 몸무게가 어느 정도로 지금 흘러가고 있나 체크를 해야, 그렇죠? 네. 세계 최초로 체성분 분석기 상용화에 성공해서 글로벌 1위 기업이 됐습니다. 인바디의 업황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장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바디 같은 경우가 세계 최초로 이제 체성분 분석기 상용화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제 임피던스라는 기술을 사용했는데 이거는 교류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기 어려운 정도를 측정하는 기술로 이제 인체에 무해한 미세 전류를 체내에 통과시키면서 이제 저항값을 측정해서 신체의 구성 성분 자체를 분석하는 이제 역할입니다. 몸의 주요 구성 성분인 이제 단백질이나 수분, 지방, 무기질 측정이 가능하고요. 이를 통해서 신체 영양 및 균형 상태를 판별하면서 이제 이용자에게 건강 상태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인바디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을 확대 중으로 미국, 중국, 일본, 인도, 영국 등 12곳의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80여 개국 90개 독점 판매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제 1,800만 명 그리고 1억 개 이상의 체성분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진입 장벽을 구축했다라고 평가받는 상황입니다. 네, 이 빅데이터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아닐까 싶은데 전 세계적으로 12곳의 현지 법인을 갖고 있는 인바디입니다.
있습니다. 올해 LB 트레이너 등 AI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LB 트레이너가 뭔지 좀 알아보고요. 또 그 밖에 주목할 서비스가 있을까요? 네, 이제 올해 7월부터 동사는 이제 AI 기반의 체성분 구독형 빅데이터 솔루션인 LB 트레이너, 그리고 기업용 임직원 건강관리 솔루션인 LB 코퍼레이트, 실제 나이 대비 체성분 나이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LB 웹,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LB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바디가 확보한 빅데이터에 AI를 접목해서 체성분 변화 추이, 예측, 그리고 자세 측정, 그리고 음식 탐지 등 양 추정 등의 이제 기능을 제공하는 이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용자가 인바디를 사용해서 체성분 분석 및 운동량을 기록하게 되면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의 체성분 비율 및 몸무게 예상치를 제시하려고 이제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헬스장 회원들에게 개인 체성분에 최적화된 운동 및 영양 가이드를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로 필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가정용 체성분 분석기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제 2013년부터 가정용 체성분 분석기인 인바디 다이어를 출시하면서 소비자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작년 상반기에 출시된 인바디 H30는 이제 고도화된 가정용 체성분 분석기로 트리플 주파수를 사용해서 세포 내외 수분을 정확한 값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동사는 가정용 앱 출시를 통해서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서 운동인구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보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헬스장에서는 LB 트레이너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지난해부터 가정용으로 인바디 H30라는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이런 체성분을 분석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전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는 건데요.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미국을 중심으로 외형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인바디인데요. 미국 외에도 판로를 높이고 있는 지역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외형 성장은 미국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미국 성장률 자체가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31%에 달하며 이제 엄청난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미국 현지 법인은 이제 국내 법인을 뛰어넘어서 이후에 이제 2023년 매출액 같은 경우 524억 원 수준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해 3분기에는 미국 해병대 그리고 육군 부대에 150여 대 납품했고 현재까지 총 530여 대 납품한 상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4분기에 지연되었던 매출이 나타나면서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 외에도 해외 판로를 넓히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본 지역 같은 경우 도쿄의 본사 외 6곳을 중심으로 판매처를 확대하고 대형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 및 클리닉 등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밖에 유럽 및 동남아 지역으로 지속적인 신규 진출을 통해서 동사의 시장 지배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중심으로 잘 공략을 했고 그 밖의 지역으로도 판로를 계속해서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는 고마진 제품인 체수분 측정기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좀 알아보고요. 주요 수요처가 어디인지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인바디 같은 경우가 기존 체성분 분석 중심 이제 제품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체수분 측정기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체수분 측정기는 체성분에서 건강의 유효 지표 중 하나인 체수분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특히 전문가용 체수분 분석기인 이제 BWA 2.0은 저주파부터 고주파를 사용해 체수분, 이제 세포 내 수분과 세포 외 수분을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염증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비만, 노화 평가, 그리고 근감소증 진단 등 의학적인 영역까지 확장이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BWA는 이제 미국, 유럽을 비롯한 이제 10개국 이상에서 인허가를 획득한 상황으로 본격적인 매출처 다변화 효과가 임박했다는 판단입니다. 동사의 제품 같은 경우 군부대나 프로스포츠 등 신체 능력을 극한으로 사용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에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난 2022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육군 해병대에 전문가용 인바디 제품을 납품했고 2년간 106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프로스포츠 쪽에서도 동사의 제품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국 NBA 프로농구팀과 영국 축구 프리미어 리그 주요 명문 구단의 선수들은 최고의 몸 상태를 위해서 동사의 제품을 이용하고 있고
사용자의 특성상 고성능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고가 모델 판매 증가로 이어지면서 이익률 개선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몸무게 같은 경우도 매일 측정을 해야 내 몸무게가 찌고 있는지 빠지고 있는지 네, 그걸 알 수 맞습니다. 있잖아요. 근데 이 단순한 몸무게나 또 체성분뿐만 아니라 체내 수분, 체외의 세포 내 수분, 세포 외의 수분까지 이렇게 정밀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서 이 수분뿐 아니라 염증까지도 확인이 된다면 네. 건강 상태를 좀 더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고마진의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역시도 계속 좀 측정을 해야 네. 내가 피곤한지, 내 몸이 좀 나빠지고 있는지 알면서 잘 맞습니다.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앞으로. 이제 혈당 체크를 하는 것처럼 그쵸. 계속적으로 이제 몸 관리, 몸 상태를 확인하고 특히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질소 냉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뭐 경기 끝나면 이제 다리에서 이제 열을 내린다고 뭐 급속 냉각하는 무슨 뭐 제품 같은 거에 들어가서 막 있기도 하고 약간 이런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필수적으로 이제 선수들이 구매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렇게 아주 뭐 섬세하게 정밀하게 몸 관리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다각화되고 있는 인바디입니다. 네 가지 투자 포인트 정리하면서 주가 전망해 볼까요? 네, 이제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체성분 분석기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으로 국내를 비롯해서 해외 12곳에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 7월에는 AI 기반의 구독형 체성분 분석 솔루션인 LB 트레이너를 출시한 예정이며, 이용자 사용 기록에 맞춘 예측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밀한 체수분 측정 가능한 이제 고성능 체수분 분석기 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군부대 및 프로 스포츠 구단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동남아 등 판로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해 신규 법인 설립에 따른 판관비 증가분 이제 올해 정상화로 이익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결 기준으로 동사의 영업 실적은 매출액 1,972억 원, 영업이익 47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8%, 23.4%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지난해 신규 법인 설립으로 판관비가 다소 증가했으나 올해 정상화될 전망이고, 올해 7월에 이제 LB 트레이너 론칭을 통해서 영업이익률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적정 주가를 기존에 제시했던 37,000원에서 48,000원까지 상향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2021년에 주가가 상승 추세 7월까지 쭉 그려내다가 그 이후에는 한 2년 정도는 박스권에 머무르면서 32,000원에서 18,000원 선 부근 이렇게 박스권을 기록했었는데요. 최근에 지난해 10월 저점을 찍고 우상향하는 상승 추세를 그려나가고 있는 인바디입니다. 현재 주가는 2% 후반으로 상승하면서 29,000원 선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목표 주가를 4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두 번째 주제는 어떤 주제일까요? 보시죠. HBM 없다면 엔비디아 GPU도 없다. 관련주 세 종목. 네. 오늘 AI 골드러시의 수혜를 한 몸에 받는 엔비디아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간밤에는 반등을 했습니다. 네. 방대한 AI 데이터 처리 속도 향상을 위해서 고성능 메모리도 필수라고 하는데요. GPU와 HBM 동반 성장하고 있는데 시장 규모 어떻습니까? 네, 이제 시장 규모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해당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면,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듯이 챗 GPT가 이제 기억력까지 갖추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생성형 AI의 대규모 연산을 감당하려면 AI 데이터 센터 구축이 필수적이고, 이에 따른 다량의 메모리 반도체, 디램이나 랜드가 활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메타는 AI 모델 라마 훈련을 위해서 AI 리서치 센터 두 곳을 공개했으며, 여기에 각각 데이터 센터 두 곳을 공개했으며, 여기에 각각 H100 GPU를 24,576개 활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GPU는 경쟁력 관점에서 현재 대체제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는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포함된 기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에 HBM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요. 시장 지배력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이제 전망되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내 최선호주로 제시해드리고, 또한 시장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GPU 같은 경우 데이터 센터용으로 보았을 때 2032년까지 연간 28%로 고성장할 전망이며, HBM의 경우 작년 7조, 올해 19조, 내년에는 27조, 2029년에는 이제 50조까지 고성장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있게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 트렌드포스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HBM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SK 하이닉스가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점유율은 52.5%까지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GPU는 물론이고 HBM까지도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이제는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맞습니다. 네, 생성형 AI 좀 알아볼까요? 네, 이제 오픈 AI가 올해 1월에 기업 기능을 선보였고, 3월에는 이제 텍스트만으로 영상 제작이 가능한 AI 프로그램인 이제 소라를 선보였습니다. 소라에서 영상에 좀 집중되는 게, 일본인 여성이 뭐 길을 걷고 있는 영상을 만들어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호평을 받고, 뭐 피부까지 굉장히 잘 구현했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네.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챗 GPT를 비롯한 생성형 AI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간의 AI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혁명에 따라서 GPU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엔비디아와 AI 관련주들이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에는 이제 챗 GPT-3가 출시되기 직전인 2022년 10월 이후 이제 688% 가량까지 상승을 해줬고,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속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간의 실적 및 주가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 이제 HBM3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차세대 제품인 HBM3E를 공급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본격적으로 AI에 노출되어 있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이제 통사의 주목을 당부드리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 스몰캡 기업을 소개해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를 가져온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니 자세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생성형 AI로 인한 AI 붐.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들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본 서비스는 뭐가 있냐면, 사진을 찍으면 네. 그 사진에 해당하는 시를 써주는 오. 쓸모가 네. 있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하지만, 네. 네, 그런 뭐 AI 제품도 있다고 하고요. 뭐 AI, 생성형 AI 못 다루면 진짜 도태될 수밖에 없겠구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HBM의 선두주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오늘 관련주로 첫 번째로 소개를 해주십니다. 네. 로드맵을 좀 짚어보면서 경쟁사들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점유율 상황, 성장 모멘텀 어떤 게 있는지 짚어볼까요? 네, 이제 먼저 다들 아시긴 하겠지만 HBM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제 HBM이 고대역폭 메모리로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이제 실리콘 관통 전극으로 연결한 고성능, 고객 맞춤형 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는 학습과 추론에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려면 이제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 외에 HBM까지 필요한 상황인데요. 주요 매출처로 GPU 제조사인 엔비디아 그리고 AMD 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DDR4에서 DDR5로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고성능 DDR5와 HBM 시장에서 경쟁사 대비 기술력이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엔비디아의 HBM3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비자용 고성능 DDR5 제품은 대부분 동사의 제품으로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제 HBM의 기술력이 앞설 수 있었던 이유는 HBM 전문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했고, 한미 반도체와 TC 본더를 합작 개발, 그리고 어드밴스드 MR 머프라고 불리는 NCP 기술을 확보하면서 경쟁사들보다 높은 양산 수요를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그 HBM 시장의 절반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뭐 점유율을 더 키운다든지 네. 이런 성장 모멘텀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다만 뭐 시장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네. 실적이 계속해서 규모가 커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충분히 들긴 하는데요. 주가의 그 반영 속도 이게 네. 또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점이 나온 것인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참 많은데, SK 하이닉스 실적 전망 짚어볼까요? 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장 점유율 자체는 크게 변동이
적용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고 네. 이제 시장 파이가 이제 작년 7조, 올해 네. 19조 이런 식으로 좀 와, 너무 올해 크게 많이 성장을 커지네요.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 파이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이것에 비례해서 매출도 좀 커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동사 이제 2024년 실적은 매출액 56조 원, 영업이익 11조 5천억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0% 그리고 흑자 전환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한된 캐파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레거시 공정을 중단하고 선당 공정으로 전환 중이고 이를 통해서 수익성 개선이 이어지면서 HBM 수혜주로 두각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네, 따라서 영업이익이 올해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 여기에 수익성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까지 있다는 점 실적 추이 분기별로 해서 계속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기업은 검사 장비 기업 QRT 알아보겠습니다. AI 반도체 시대에서 QRT라는 기업은 어떤 네. 경쟁력이 있을까요? 네, QRT에 대해서 먼저 소개드리면 2014년에 SK 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의 품질 부서로 설립된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기업으로 2022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주요 사업 부분은 신뢰성 평가, 종합 분석, 상품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신뢰성 평가는 반도체 및 전자 부품의 품질과 신뢰도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고온, 전압, 속도, 충격과 같이 극한의 조건에 노출시켜서 장기간 사용을 통해서 모의 실험을 통해 결함이나 취약점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제 QRT 같은 경우 국내 유일의 반도체 양산 전 단계의 신뢰성 평가 기업으로 주목을 당부드리고요. OSAT 이제 외주 반도체 후공정 업체가 제공하는 파이널 테스트와는 구분되는 공정으로 타 기업의 진출이 어려운 이제 진입 장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우주항공 등 첨단 산업용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안정성을 위한 이제 신뢰성 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는 테스트 소요 시간과 기술 증가로 단가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 활용이 이제 일상화되면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HBM 수요 확대로 세계 최대 반도체 테스트 업체인 어드반테스트는 올해 AI 메모리 테스트 시장이 18%에서 45%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에 맞춰서 동사는 첨단 검사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정밀한 신뢰성 평가가 가능한 장비 론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평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최근 고성능 칩 공급 부족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반도체를 하나의 칩으로 집적하는 리사이클링 기술도 주목할 만하고 불량품으로 판정된 반도체 중 양품을 선별하여 새로운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종 집적에 대한 안정성 검사가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동사의 제품 수요까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반도체 신뢰성에 대해서 테스트하고 분석하는 그 서비스 기업이라고 네. 하고요. 그리고 이게 국내 유일의 반도체 신뢰성 기업이라고 해서 네. 이게 또 주목을 받는 가치였는데요. 앞으로 계속된 이 전방 산업의 확대와 또 제품의 고도화 기대가 된다라는 점 설명을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네, 프로텍 세 번째 기업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이저 리플로우 장비 기업 프로텍 알아볼 텐데요. 이 장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네. 강점을 갖고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프로텍 같은 경우 소개드리면 1997년에 설립된 반도체 공정 장비 제조 전문 기업으로 2001년에 코스닥에 상장했고요. 주요 사업 부분은 시스템, 자동차 공합 부품, 그리고 테스트 공정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반도체 패키지 용액 분사 장비인 디스펜서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 AGV라는 반도체 물류 설비를 통해서 공정 자동화 라인이 가능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본더 레이저 리플로우 이제 마이크로 솔더블 어태치 등 이제 신규 장비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반도체 공정 미세와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단위 생산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생성형 AI 등장으로 단일 칩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밀도가 요구되는 첨단 패키징 기술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패키징 공정 중에 반도체 기판과 칩 다이를 붙일 때 이제 하단부에 구 모형의 솔더블이 부착됩니다. 그래서 리플로우 장비는 이제 열 에너지로 솔더블을 기판에 접합시키는 장비인데요. 이때 열을 이용하는 공정 특성상 기판의 휨 현상이 나타나서 불량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엠코 테크놀로지와 함께 차세대 기술인
레이저를 활용한 리플로우를 개발해서 공정 소요 시간을 이제 기존 5에서 7분 걸리던 작업을 1, 2초로 이제 대폭 단축했고 낮은 온도로 변형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의 특성상 신규 장비 도입에 긴 시간과 테스트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아직 국내 고객사의 제품을 납품하진 않은 상태로 지속적인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해외 OSAT 업체들과 양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상용화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목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프로텍의 리플로우 장비는 상용화 단계에 있는 제품이군요. 네, 곧 상용화가 좀 기대되지 않을까 얘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상용화가 됐을 때 실적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적 추이 좀 궁금해서 살펴봤는데 지난해 실적이 좀 많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022년 대비해서 지난해 좀 감소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올해는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기업 프로텍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 HBM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 가운데서 뭐 후공정 장비라든지 네. 뭐 TC본더 장비의 한미반도체라든지 맞습니다. 우리가 잘 좀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이나 뭐 테스터 장비 이런 쪽 얘기들이 사실 많은데 좀 특수성이 있는 장비들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을 꼽아주신 것 같아요.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서 주가 전망해 볼게요. 네, 세 가지 기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K 하이닉스인데요. 확실한 수요처 확보를 통해서 DDR5와 HBM 시장에서 경쟁사 대비 앞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올해 1분기부터 컨벤셔널 메모리 재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를 통해서 메모리 가격 상승, HBM과 같은 고부가 제품 수요 증가로 고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HBM3E 양산을 진행하고 있고 HBM4 재택 두께 표준 합의로 공정 변경에 따른 초기 수율 조정 불필요 및 추가 설비 투자 우려가 해소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QRT입니다. QRT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기업으로 반도체 및 전자 부품의 품질, 신뢰도 평가를 통해서 결함 및 취약점을 파악이 가능하고요. 동사는 국내 유일의 반도체 양산전 신뢰성 평가 기업으로 AI, 우주항공 등 첨단 산업용 고성능 반도체 안정성 테스트 중요성의 증가에 따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텍입니다. 프로텍은 반도체 공정 장비 제조 전문 기업으로 패키지 용액 분사 장비인 다이본더 개발 및 공정 자동화 라인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생성형 AI 등장으로 단일칩 성능 개성의 한계, HBM에 비롯한 고성능 반도체 제작의 첨단 패키징 기술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말씀드렸던 레이저 리플로우를 활용해서 솔더블 부착 공정 시간을 크게 단축했고 낮은 효과로 변형 감소 효과를 개선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시대에 올해 주목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종목으로 SK 하이닉스, QRT, 프로텍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